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차원 공간상의 강체 평형 방정식과 지지 반력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방정식과 구속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은 fx = 0, fy = 0, 그리고 mz, 시그마 mz = 0라는 세 개의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3차원 공간상의 강체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6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들은 구속 조건에 대한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한 그림들이 되겠고, 일단 첫 번째 그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세 개는 모두 incomplete constraints가 되겠습니다. 즉, 그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그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그 3차원 형상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평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러한 어떤 그 직육면체에 강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평면이 고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각각의 이러한 꼭지점들은 하나는 이러한 식으로 세 부분이 모두 고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이러한 식으로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A 방향으로 우리가 모멘트가 발생을 하므로 불완전한 구속 조건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의 꼭지점이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평면은 어떤 평면이 고정이 돼도 상관없지만 하나의 평면 상에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그 평면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이 되게끔의 구속 조건을 줘야 하는데, 이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고정이 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또한 이러한 한 점이 이러한 식으로 세 방향에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Y축 방향으로의 어떤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그림은 과도한 구속 조건이 들어간 예로, 이러한 구속 조건에만 들어가도 완벽한데 하나의 7번의 이쪽 부분의 구속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도하게 구속 조건이 들어간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속 조건에 대한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CA 해석이나 해석을 통한 구조 해석을 할 때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3차원 강체의 지지 반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어떤 부재에 있어서 끝단이 둥글게 되어 있고 마찰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수직 강력만 고려를 하면 되고, 즉 Z축 방향의 수직 강력만 고려를 하면 되고, 만일에 마찰을 고려를 하면 이러한 방향의 마찰력과 수직 강력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그 마찰력의 방향은 현재 이러한 XY 평면상에만 그 마찰력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 방향과 Y 방향의 어떤 반력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lateral constraint, 즉 어떤 횡방향으로 구속이 되어진 이러한 롤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의 횡방향에 대한 그 반력이 수직 강력의 추가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볼 앤 소켓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모멘트는 자유롭지만
이 그 소켓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각 축 방향의 반력을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픽스드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멘트도 3개의 방향의 축 방향의 모멘트의 반력이 생기고, 이제 또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각 축 방향의 그,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반력도 이제 모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베어링에 대한 것은 이제 우측의 이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싱글 저널 베어링,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어떤 볼 베어링이나 이제 롤러 베어링이 이러한 축에 그, 그 조립이 되어져 있을 때 이러한 베어링에 작용하는 반력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FX 방향과 FZ 방향의 반력과 이제 이러한 각각의 축이 같은 방향의 이제 모멘트에 대한 반력을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인데 이제 이 축이 그 라운드 바가 아니라 어떤 스퀘어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축 방향의 모멘트도 이제 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축 방향 모멘트도 이제 고려를, 그 반력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하고,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축 방향에 대한 반력과 이제 나머지는 이러한 싱글 저널 베어링과 똑같은 반력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3차원이나 2차원이나 어차피 줄은 어떤 하나의 라인 바디이기 때문에 라인 바디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축 방향의 장력만 고려를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횡방향의 구속 조건이 없는 롤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직 강력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이제 싱글 스무스 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의 그 모멘트는 자유롭지만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의 즉 이제 이렇게 도는 것과 이렇게 도는 것과 이렇게 도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반력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어떤 경첩, 즉 이제 싱글 힌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는 것은 자유롭지만 이렇게는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가 아니고 이제 이 방향으로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 모멘트만 자유롭고 이쪽 방향으로의 모멘트만 자유롭다고 보시면 나머지 그 부분은 모두 이제 반력을 고려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픽스드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방향의 그 반력과 그리고 모멘트를 모두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지 반력은 이제 반력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그 베어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핀이나 그 롤러의 어떤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반력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차원 강체에서의 그 평형, 즉 이러한 그 포스 시스템에 따른 그 평형 방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러한 모든 힘들이 어떤 한 점 O에 그 작용선이 일치를 할 때는 이제 모멘트는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축 방향의 그 합력만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이 또한 어떤 이러한 한 라인에 모두 이제 일치를 하게 될 때는 그 이쪽 방향의 X축 방향의 모멘트는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이쪽 방향의 모멘트만 뺀 나머지 그 평형 방정식을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힘들이 평행하게 작용을 할 때에도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X축 방향으로만 그 힘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fx 이꼬르 제로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모두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 X축 방향으로의 모멘트는 발생을 하지 않으므로 이제 나머지 방향의 모멘트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고, 만일에 Y축 방향으로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Fy 이꼬르 제로와 그리고 그 시그마 mx 이꼬르 제로, 시그마 mz 이꼬르 제로, 즉 이제 이 축 방향의 성분을 뺀 그 모멘트, 축 방향의 성분만 모멘트를 제외하고 이제 이 축 방향의 성분만 합력을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6개의 평형 방정식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스틸 샤프트가 이제 7m가 되는 스틸 샤프트가 이제 이쪽 부분으로는 이렇게 그 벽 부분에 이제 기대어져 있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어떤 소켓 힌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볼인데 소켓 힌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일단 이 그 스틸 샤프트의 그 자중은 이제 이러한 중심점에 그 자중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쪽 부분의 길이와 이쪽 부분의 길이는 이제 동일하게 되지만, 일단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수직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제 이 B 부분에 대한 그 반력과 이제 A 부분에 대한 반력을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목표이므로, 먼저 그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무게를 구해보면, 이제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를 하면 이제 1962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쪽 부분에 그 스틸 샤프트의 길이가 이제 7m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끝단 부분의 형상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 이제 전체가 이제 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단 이 그 바닥으로부터의 수직 연직 높이 h를 구해 그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이쪽 부분에 그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이제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쪽 길이는 h제곱 플러스 이쪽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모두 고려해서 수식을 적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수식을 적을 수 있고, 이제 이 수식에 의해서 이제 h는 3m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 벡터 RAB는 이제 A점으로부터 B로 가는 이제 거리 벡터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를 가고 이제 마이너스 6을 가고 이제 위로 플러스 3을 가게 되므로,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우리가 적어보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6j 플러스 3k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삼각비의 그 닮음에 의해서 이쪽 절반이 되는 부분은 결국 모든 좌표가 이제 절반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RB의 절반이 되는 값을 모두 그 산출해 보면 결국 A에서 G까지 가는 거리 벡터 RAG는 이제 마이너스 1i 마이너스 3j 플러스 1.5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축 방향의 이제 성분들을 모두 우리가 산출을 했고, 따라서 먼저 이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먼저 이제 X축 방향에 대한 이 A점에 대한 모멘트가 0이라는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자중 곱하기 이 자중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직각거리는 이제 3m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즉 이제 이쪽 그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게 되고, 이제 이쪽에 그 by 곱하기 그 직각거리는 이제 이쪽 부분이 직각거리가 되게 되므로, 이쪽 부분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3이 되게 되므로, 그 이제 by 곱하기 3이 되게 되는데, 일단 방향은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이쪽 그 by에 대한 반력에 대한 값은 이제 1962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bx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y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고려를 하면, 이제 그 이쪽 부분에 대한 직각거리는 이제 x축으로 직각거리가 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이제 1이 곱해지게 될 것이고, 방향은 시계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쪽 방향은 h가 곱해지게 되므로 결국 그 3bx, 즉 그리고 방향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bx는 654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반력은, 우리가 이쪽 부분의 반력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축 방향의 성분의 합력은 모두 0이라는 그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먼저 fx 이퀄 0에서 이제 ax 플러스 이쪽 방향의 bx를 하게 되면 결국 ax는 654 뉴턴이 되게 되고, 이제 ay는 우리가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반대쪽으로 반력이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이 값이 나오고, az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제 이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이 각 축 방향에 대한 합력을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구해보면, 이제 이 A점에 대한 반력의 합력은 2850N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어떤 호이스트 장치가 있고, 이제 이러한 핸들이 있을 때, 이제 이 핸들에 200N을 가해서 이제 이러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질량과 이러한 그 베어링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이제 한 가지 전략은, 이제 다음에 아래에 이러한 보시는 자유물체도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러한 자유물체도는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상에는 우리가 3개의 평면을 고려를 하게 되고, 일단 이러한 YZ 그리고 XY,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YZ가 아니고 XZ, XY, YZ 평면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원으로 이러한 강체를,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제 모든 방향으로의 힘을 이제 도시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량을 먼저 우리가 구할 때는 이제 이러한 XY 평면에 대한 그 강체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고려를 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그 질량 M은 이제 각각의 이러한 우리가 BY, AY, AX, BX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일단 이 점을 그 지점으로 하는 모멘트만 고려를 하면 일단 이쪽 방향은 고려를 할 필요 없고, 이 두 개의 힘만 남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이제 질량을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O점으로부터 이쪽 부분이 O점이라고 하게 되면 O점으로부터 거리가 이제 250이 되고, 이쪽 부분은 반지름이 이제 100이기 때문에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일단 방향은 이쪽으로 도니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고, 이쪽은 시계 방향이므로 이제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어서 다음에 보시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질량은 바로 44.1kg으로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X, AY, ABX, BY는 이제 각각의 평면상의 그 평형 방정식을 모두 우리가 일단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AX, BX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부분을 그 회전 지점으로 하면 이제 그 부분은 모멘트를 고려를 하지 않고, 따라서 이제 미지수가 이제 하나만 남게 되므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XZ 프로젝션, 즉 이제 XZ에 대한 평면에 대한 그 프로젝션, 그 프로젝션에 의해서 일단 이쪽 부분에 길이 값이 150이 되어져 있고, 즉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길이 값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까지는 그 직각거리가 이제 175가 되고, 이쪽은 150이 되게 되어서 일단 그 이 X 방향에 대한 그 값을 먼저 구하게 되고, 또한 이쪽 부분에 대한 모멘트도 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모멘트는 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직각거리는 A점으로부터 직각거리가 250이므로 여러분들이 모멘트의 방향만 고려를 해서 이제 수식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적을 수 있고,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BX는 35.4N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BX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AX는 이제 X축 방향의 성분의 합은 이제 0이 된다라는 방정식에 의해서 35.4N을 산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YZ 뷰에서 이제 나머지 그 미지수를 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반경 방향의 합력을 이제 구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사항은, 이제 첫 번째 사항은 이러한 그 각 평면상으로 그 뷰를, 즉 이제 프로젝션 뷰에 대한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고려를 한다라는 점과, 이러한 베어링에 작용하는 반력이 이제 어떤 반력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즉 이제 레이디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X, BY만 있지만,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축 방향의 반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AZ가 추가로 더 있다라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력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료학이라든지 기계 설계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유심히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보지 말고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